오늘 모처럼 우리 코스닥 지수가 아시아 증시 원탑은 아니었지만 투탑으로 홍콩 항생지수 바로 다음 2등으로 골인했습니다. 연준이 그렇게나 집착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역시 우리 K증시의 제일 약발 좋은 보약은 과연 환율 하락과 뉴욕 증시 빅테크주들의 강세 이거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날 미국 빅테크주들 일제히 급락한 거 이거에 대해서 나스닥 100 지수 리밸런싱 때문이니까 야 이거 썸머랠리 심하이 아니냐 이렇게 겁부터 먹을 일 아니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거기다가 또 생색정보통 시작한 김에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매수 상위였지만 그중에서도 업종별 상승률 상위에 랭크됐던 걸 보면은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AI 인공지능 그리고 원격 진료 다음 메타버스 다 들어갔잖아.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인데 참 씁쓸하게도 이런 때는 꼭 증시에서 무인, 원격 이런 쪽으로 수혜라고 기타 등등 어제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 K증시 주인공은 에코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진짜 실적 쇼크를 단 하루 만에 극복하고 딛고 일어섰다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죠. 일단 하루 지났는데 하루 만에 반등했으니까 이거 극복했다고 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나 후유증 이런 거는 판단하기에 시간이 좀 짧죠.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는 진짜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하여간 평생 그 인생 주식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야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대신 어차피 주식이고 뭐고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에코프로에서 수익이 난 거를 과연 언제쯤 차익 실현을 해서 내 주머니에 챙길 것인가 언제 과연 에코프로 탈출할 건가 이런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지난 5월 달에 MSCI 한국펀드 그 편입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에코프로가 이제 불발됐죠. 근데 당시에 뭐 회장이 구속돼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다 아니고요. 그냥 에코프로 주가가 단기 급등했었기 때문이니까 굳이 뭐 낙방했다는 표현보다는 유보됐다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에코프로가 8월 달에 다시 이 MSCI 리뷰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이번에야말로 MSCI 편입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떨어질 때마다 떨줍하면서 저가 매수로 비중을 채우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번 에코프로의 MSCI 편입 결과 발표는 8월 11일이고 실제 지수 편입은 9월 1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주의할 거는 정말 선반영의 끝판왕이 또 이 MSCI 편입입니다. 지난 HMM, 시젠, 신풍제약 다 그랬어요. 심지어 신풍제약은 MSCI하고 FTSE 지수하고 이관왕이었죠. 그래서 서서히 에코프로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요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비싸게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의 면상에다가 에코프로 주식을 패대기 치면서 달달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다 이거고 또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차원에서 에코프로에서 수급이 빠지면 다음은 어디가 뜰 것인가 요걸 미리 생각해 보면은 요즘 이제 어차피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롱숏으로 이렇게 시소를 막 타고 있었으니까 그럼 반도체다? 아니면 조선이다? 혹은 바이오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는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돌아와서 오늘 뭐 하루 종일 마바라들이 외신 우라카이 한 거 가지고 떠드는 거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텐데 일단 이번에 예상치가 3.1% 그리고 실제 결과는 3.0% 그리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일단 추세로 봐서는 작년 여름에 9%대 한번 찍고 지금 내리막길인데 이대로 가면은 뭐 당장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쯤에는 앞에 2자가 붙을 비록 뭐 2.9든 2.8이든 이럴 확률이 크죠. 거기다가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예상치 5.0보다 낮은 4.8로 나와가지고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결과였다. 좋은 조합이었다. 그래서 세부 항목도 보면은 월요일 내일 뉴스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가격 하락이 영향이 컸고요. 그 다음 이제 국제유가 부진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서 이게 항공유 가격까지 끌고 내려가니까 결국 여름철 휴가비 하락으로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로이터에서는 제목에다가 이번 CPI 결과는 연준이 웰컴, 반길만하다, 인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이터하고 인터뷰한 라덴버그 탈만 에셋 매니지먼트의 필 블랑케도는 이번 결과가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가 오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대신 앞으로 여기서 인플레이션 추가 하락에 만약에 저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당장 이번 7월 FOMC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도 나올 거는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CPI 발표 직후 미국 증시 반응을 봤을 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일단 1.7% 정도 갭상승 출발.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예상치를 충분히 만족시킨 뚜렷한 호재는 호재인데 이미 예상했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번에 만약에 앞에 2자 붙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예상했다.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던 대로 막상 선물을 받고 나니까 기쁘긴 한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물이어가지고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투심이 조금 새초롬해지면서 차익 실현 매도세가 늘어났고 상승세도 힘이 쭉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전강후약의 기운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치얼리더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연준 민간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기자 닉 티미나우스였습니다. 일단 오는 7월 26일 FOMC 성명서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끼워 넣기는 할 것이다. 이미 페드와치상 확률 90% 이상으로 기정사실로 된 거다. 그런데 이번 CPI 결과는 연준으로 하여금 그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수치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이번 금리 인상이 연준 긴축 사이클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 금리 인상조차도 원래 6월 달에 하려다가 연기했던 거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은 완전히 끝났다. 심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어진 거예요. 요 닉 티미나우스 한마디의 페드워치상에서 향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예 그냥 팍 죽어버렸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점심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보니까 유승준 아니지 미국이니까 스티븐 유 이 사람 한국행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아유 진짜 하여간 한국 성이랑 미국 이름 섞어 쓰는 그런 검은머리 외국인 놈들 보면 다들 하나같이 돈 버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진심이야. 그래서 열받아서 낮술 한 잔 때렸습니다. 내겐 사치 그댄 사치 성은 장시 장사치라는 걸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UBS가 K엔터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오늘 이게 제일 반가운 외국계 리포트였어요. 왜냐면은 최근 미국 빌보드에서 운영하는 그 메인 싱글 차트가 핫 100 이거거든요. 핫 100 차트. 여기 이제 이번 주부터 D2C 사이트를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D2C가 뭐냐면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러니까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나 이런 플랫폼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속사 웹사이트에서 이제 결제하고 음원을 다운받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걸 그럼 갑자기 또 왜 빼기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K-팝을 견제하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K-팝 가수들은 이제 미국 현지 가수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 미국 내 현지 라디오 방송이나 뭐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에서 방송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D2C 이거 집계가 빌보드 핫100 차트 진입에 큰 기여를 했던 항목인데 이걸 빼버린다는 발표가 나온 거고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이번 주 K 엔터주들 특히 K-팝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이 대량 매도세를 좀 맞았었는데 UBS는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는 목표가 35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 JYP 엔터 역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4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모간 스탠리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코로나 다 물러간 다음 리오프닝이 왔는데 이 역풍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커머스 성장세가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다. 신기하다 이거죠. 당연히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또 제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건 이것도 알 수가 있죠. 사실 요즘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는 다 핫딜 이런 섹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식료품, 먹을 거, 밀키트 이런 거는 진짜 반값은 아예 기본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모간 스탠리는 K증시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공개했는데 먼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종목으로는 BGF 리테일, KTNG, 오리온, NC소프트, 넥슨, SK텔레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갔어요. 다음 쿠팡까지. 그 다음에 뉴트럴, 중립은 CJ제일제당, 코웨이, GS리테일, 하이트진로, 현대백화점, LG생활건강, 농심, 신세계, W게임즈, 카카오, 크래프톤, KT, LG유플러스까지. 그 다음에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롯데쇼핑, 네이버, 넷마블, 펄어비스 되겠습니다. 다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HSBC가 약간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부진은 유럽 수주 지연 그리고 미국 신규 공장 가동률 둔화 때문이라고 보고 대신 3분기부터 LG에너지솔루션 주력 분야의 모멘텀 회복이 가능하다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LFP하고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 신규 수주가 또 여기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 주가를 기존 78만 원에서 이번에 74만 원으로 하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같은 K배터리 삼성 SDI에 대해서는 JP모간에서 분석하기를 요즘 정말 주가가 급발진, 이거는 이제 착한 급발진인데, 그 리비안이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인데 여기 모델 사이클 모멘텀이 개선 추세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고객 수주, 예를 들면은 볼보 트럭 같은 거,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은 삼성 SDI의 목표가는 90만 원에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가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고, 다음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도 외국계 증권사 하나가 또 들이대는데요.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이 3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럼 D램 반도체는 4분기까지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로 보지만 낸드는 내년 2024년 4반기까지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가 목표가는 86,000원으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매우 반가운 외국계 리포트가 또 있어서 전해드리는데, 올해 내로 합병 성사 계획을 밝힌 셀트리온에 대해서 맥쿼리가 목표가 20만 원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모처럼 러브콜을 외국계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정부 캠페인 하나가 잡혀 있는데 바로 공공기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보고회. 가만 있어봐. 요거 그 군대에서 예전에 근처 돼지 콜레라 돌면은 제육볶음 주고 조류독감 터져가지고 닭 막 폐사하면은 삼계탕하고 닭도리탕 나오고, 이런 건 설마 아니겠죠. 하여튼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이쪽 그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활발하게 구매해주자, 이런 안을 내일 공개하는 건데요. 이것도 증시에 관련주가 있는데, 근데 마침 또 이거랑 내일 맞물려가지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이마트가 공동으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 홍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마트 그 식품 코너 가면은 사실 저녁 때 직장인들 퇴근하고 나서 이마트 문 닫기 한두 시간 전에 가면은 그 수산물 코너에 회 같은 거 진짜 30% 50% 막 그 할인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퇴근길에 그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싼 맛에 이제 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게 이제 홈술의 매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수요가 싹 사라졌는지 수산물 코너가 완전히 진짜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러면 또 먹고 사는 분들 그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어요. 자, 내일 산업부가 보도자료 하나를 공개할 예정인데, 제목이 디지털 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 품질 개발 본격 추진, 요겁니다. 이게 증시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AI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조성, 이쪽 테마로 연결됩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2차 전지 핵심 설비 제조사 필에너지가 신규 상장하는 날인데요. 이것도 날짜를 잘 잡았냐 잘못 잡았냐 지금 여러 가지로 공모 청약 들어간 분들하고 회사 관계자분들은 오늘 밤에 잠을 설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증시 일정으로는 LNF가 새만금 전구체 공장 신설 관련 투자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아마도 내일 금요일에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내일 BTS 소속 정국이 솔로 싱글 앨범을 발매하는 날입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증시 일정 아니면 해외 일정 아니면 글로벌 이슈, 뭐 사실 다 해당되는 건데, 왜 제로콜라 같은 그런 무설탕 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파탐이라는 이게 있는데, 이게 발암물질이다라는 주장이 얼마 전에 터져가지고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가 내일 금요일에 그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또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가 아스파탐 섭취 시 신체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또 하필 내일 동시에 공개를 한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결과 발표가 만약에 엇갈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앞에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도 그렇고 그냥 다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남한테 강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 입장을 뭐 말씀드리면, 저는 회랑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고요. 또 가격 떨어진 김에 더 많이 먹고 싶고, 대신에 제로 칼로리 음료는 솔직히 좀 끊을 겁니다. 또 이거 가지고 그럼 너는 후쿠시마 바닷물이나 처먹어라 이런 댓글을 또 달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싫어요. 바닷물 너무 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 저는 내일 다음 주 뉴스 미리 보기를 또 약간 시식 코너 격으로 상 차려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주변에 비 피해 없으시기를 정말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사람 목숨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꼭 이런 이제 장마나 폭우 재난 상황에 보면은 뭐 내 자동차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뭐 핸드폰 떨어진 거 뭐 건지려고 이러다가 더 큰 화를 입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는데,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제일 중요한 보물이고 살아있는 자원입니다. 고맙습니다.